자, 오랜만입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영화를 거의 안 보는 거의 없다. 윤성원 평론가 두 분 모셨는데, 뉴스공에서 하던 얘기인데 마저 해볼게요. 최근 그 가장 화제를 모은 개봉작이 외계인이잖아요. 네. 외계 플러스 인. 왜 외계 플러스 인이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보신 분. 외계와 이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부국하고 외계인하고 짬뽕신 게 있었거든요. 바디 스네처류의 영화들, 그러니까 외계인에게 인간이 뇌를 지배당하거나 패컬티 같은 영화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외계인에게 점령당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 외계인을 처리하는 방식은 뭐고 이런 걸 영화 내내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 외계 플러스 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을 절반밖에 전개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려 시대의 도사들이 신검을 가지고 막 투닥투닥 하다가 일단 네. 고려시대 도사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설정을 더블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도사들이 그럼 현대로 오는구나. 그렇죠. 근데 현대에는 외계인이 나타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도사와 외계인이 싸우는 거야? 아니죠. 현대에서 외계인과 싸운 사람이 또 있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우빈 씨가 마치 맨인 블랙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네. 현대에 맨인 블랙이 있고, 네. 근데 그 고려시대 도사들이 또 나와서 네. 협업을 해가지고 네. 외계인과 맞서 싸우는 구조다. 일단 1편에서는 아마 만나는 거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나요? 맞나요? 자, 본 사람. 아니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줄거리를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비슷하게는 맞췄는데 비슷하게 맞췄는데. 네, 이제 두 개의 시대가 이제 평행하게 가다가 아. 이제 1편에서 이제 그 만나는 걸 조금 이제 후반부에 보여주면서 이제 끝나게 돼요. 아, 이게 2편으로 이어진다. 네, 이제 2편으로 이어지게 그러니까 되는데 이 영화의 이제 매력은 제가 이제 아침에 너무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 네. 그 뉴스공장에서는 최동훈 감독에 대해서 윤성원 평론가가 하던 거 하라고 했거든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냥 잘하는 네. 거나 하라고. 그 영화사에서 연락 왔어요? 제 본심은 감독님들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그 말이지. 이 영화 보시면 컴퓨터 그래픽이랑 이런 거 이제 액션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액션 씬들 굉장히 잘 뽑았다라는 거는 다 인정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라인이 따라가기에는 네, 공감이 안 조금, 된다는 부분도 있으나 네. 그 안에 이제 액션씬 같은 건 굉장히 기가 막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뭐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영규 감독님이 하셨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음악 감독에 대한 칭찬 아니에요. 그것도 연출의 일부라니까요. 이게. 최동훈 감독 장점이 예전 영화 이제 암살을 생각해 보시면 주인공들을 먼저 흩뿌려놨다가 마지막에 모여서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렇지. 그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되게 그렇지. 찰지게 주인공이 잘해요. 여기저기 막 등장하잖아요. 예. 예.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그걸 하나로 모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는 거죠. 고려 시대에서 온 사람, 외계에서 온 사람, 외계인 잡는 사람, 이거 어떻게 모을 거냐는 거고. 그리고 최동훈 감독이 대사를 굉장히 잘 씁니다. 근데 이제 등장인물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런 게 아슬아슬하게 선타기 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이상해지면 바로 유치해집니다. 김어준 씨한테 장발, 양아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이제 못 나오는 건가요? 감당할 수 없이 유치한 쪽으로 넘어가 버리지 않을까. 못 보진 봤잖아. 않았지만 그런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엽다님이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서 한 제작자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얘 뭐 하는 애냐며 네, 정말 너무너무 크게 화를 내셨어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네, 한번 미움을 샀으면 그 길로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 영화가 또 있잖아. 엘비스요. 엘비스. 네. 네. 감사합니다. 쟨 뭔데 나와서 영화도 안 보고 얘기를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안 본 게 아니라 시사회 부르질 않으니까. 아 근데 유튜버들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사회 안 가는 게. 왜요? 아무래도 마음대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아니, 그리고 너는 그런 어두운 데서 살아라 해서. 아니, 그리고 부르는 시간이 거의 이제 낮 시간대거든요. 거의 못 오세요. 너무 바빠가지고. 유튜버들은 돈을 벌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저는 네. 유튜버로 태어나고 싶어요. 지금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엘비스 정말 멋졌지라고 생각할 만한 연령대. 그럼 50대 넘어야 돼. 네, 영화를 만든 바즈 로만 감독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왜 이 사람이 이 시대에 멋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천천히 얘기해주는 영화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테크닉이란 테크닉은 모조리 부립니다. 네. 물랑루즈나 위대한 개츠비,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영화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화려한 장면들을 3시간 내내 꽉꽉 담아가지고 눌러놓은 영화라서 약간 그 이제 방광의 사이즈가 좀 위험하신 분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관람에 좀 주의를 요해야 된다. 방광 사이즈? 네. 그리고 이제 동체 시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보시다가 멀미가 올 수 있습니다. 동체 시력이. 감안하시면 그러니까 네. 저런 걸로 먹고 살아. 자, 그럼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 화제가 된 게 매버릭, 헤어질 결심, 그리고 범죄도시, 네. 닥터 스트레인지. 꼭 봐야 하는 순서를 꼽아주세요. 1번은 헤어질 결심입니다. 헤어질 결심. 저 봤죠. 왜 1번이 헤어질 결심입니까? 이 영화는 이렇게 커다란 서사 위에 그 서사를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 작은 서사들이 정말 깨알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작은 서사를 하나 놓치면 영화가 끝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감정의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극장에 앉아서 2시간 동안 강제로 집중해야 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꼭 필요한 영화예요. 좋아. 네. 알았어요. 네. 본인은 그래서 뭘 받았어요? 이 영화가 제대로 와서 정말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려면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을 했다가 그걸 강제로 내 손으로 묻었거나 아마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들 한 분씩 계실 거예요. 본인의 케이스를 들어서 얘기를 해봐요.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네. 동거한 지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여자 말고 다른 사람인데 너무나 정말 운명적인 것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를 거의 뼛속까지 완벽하게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죠, 결국엔. 그런데 모든 종류의 힘이 이 두 사람을 띄워놓으려고 해요. 본인 얘기. 제 얘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For example? 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사람한테 차마 더 다가가지 못하고 영영 멀어져 버린 거죠.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운명이 나타났어. 네. 그러면 새로운 사랑이 시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영화 안 본 사람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몇 개쯤은 묻어놨을 그런 사랑의 구덩이들을 위한 진혼곡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운명의 사랑인 것 같았으나 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네. 누구나 몇 개쯤은 묻어두었던 네. 그런 사랑에 대한 네. 찬가 애가다. 그렇습니다. 아, 그걸 본인이 진하게 느꼈다. 저는 경험은 없지만 겪어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 그 인간에게는 감정이입이라는 능력이 있어서요. 하여간 본인한테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제가 그런 경우는 없었으나 애달픈 사랑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좀 이렇게 뭔가 좀 꿰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평론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 평론을 평가하는 건가요? 근데 본인의 경험이 없이는 사실 이입하기가 어려운 영화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되게 이성적으로 만든 영화여가지고 되게 논리적이고 너무너무 잘 만들었는데 웰메이드한데 사실 그 감정적인 그 깊이 같은 거는 본인의 경험으로 끄집어내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렇지. 부분이 있거든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런 뜨거운 사랑 얘기를 되게 건조하고 차갑게 담았어요. 아, 예,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영화구나.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좀 극장행이 실패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친절하지 않구나. 네,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이게 파트가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 1번 파트는 박해일이 주인공이에요. 2번 파트는 탕웨이가 주인공이에요. 1번 파트에는 박해일은 살인사건 수사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의 밀도만으로도 지금까지 한국 영화 중에서 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스릴러 영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근데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낼게요. 네. 스릴러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그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네. 다 시시해요. 탕웨이가 범인이냐 아니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근데 탕웨이가 범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 남자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좀 절대적으로 멜로로 봐야지 어떤 스릴러적인 요소는 사실 두 분 그렇게 나가서 부각된 싸워 작품이 아니라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윤석원 평론가는 그 거의 없다고 느낀 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경험이 아주 많아요. 아, 처음부터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걸 그랬다.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뭐 지혜로운 사람은 바다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탕웨이와 박해일 모두 바다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중심되는 이야기의 장소는 모두 산이거든요. 첫 번째 파트에 나왔던 산과 두 번째 파트에 등장했던 산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아, 그런 상징들도 그 안에 가득하다. 네. 풀어보는 재미가 너무 재밌는 영화. 자, 그러면은 헤어질 결심 1위. 2위가 뭡니까? 다시 한번 본다면 탑건을 탑건. 좀 큰 화면과 좋은 사운드로 다시 한번 보지 않을까. 오케이. 네. 자, 우리 윤성원 평론가는 그러면 4개 중에는 뭐가 1번입니까? 헤어질 결심도 좋았는데 저는 탑건 할게요. 네. 예, 예, 네. 예, 예. 네. 왜 매버릭이 작품은 1위예요? 헤어질 결심도 물론 네, 극장에서 보면 좋은 작품이지만 스펙터클 그리고 또 어떤 현장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큰 화면으로 볼수록 더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블 영화를 보면서 그동안 그 형형색색의 CG 화면을 보면서 약간 눈이 지치는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네, 탑건은 전부 아날로그 특수효과만으로 극장 관객들에게 확실하게 본전을 뽑게 해줍니다. 시각적 즐거움이 대단하구나. 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주라기 새로 나왔잖아요. 아, 주라기 공원이요? 고민이요. 네. 네.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주라기 공원이 대부분은 성공했거든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는 미치광이 과학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뭐 공룡을 이용해서 미친 짓을 벌이다가 주인공들이 나타나서 다 없었던 일로 만드는 그런 똑같은 이야기 구조가 계속 반복됐거든요. 매드 사이언티스트는 또 나오고요. 네, 1편의 주인공들, 그러니까 예전 20년 전 주라기 일종의 공원 리부트 성격이구나. 네, 그 등장인물들을 싹 다 둘러 모아서 약간 동창회 느낌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오는 시간이 너무 길고 공룡이 나오는 시간이 적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그 점이 더 좋긴 했었어요. 네. 다음부터는 윤성호 평론가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공룡들만 뛰어다니는 건 또 되게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에 부분에 등장을 해서 2시간 반을 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CG로 만든 공룡 구경하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유통기한이 좀 끝난 기분이라 할까요? 그렇지. 공룡이 나온다고 신기하진 않지. 네. 그 이제 어린이 채널 틀어도 요즘에 공룡들 CG로 만들어가지고 막 뛰어다니거든요. 새로울 건 없다. 네. 그리고 요즘 OTT도 많잖아요. 하나씩만 추천해줘. 근데 지금 OTT 쪽은 대부분 시즌 2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래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도 지금 OTT 경쟁작이 없어요. 이어서 그러니까 네. 이미 검증된 것을 시즌 2로 넘어가는 네. 전략이구나 지금은. 이 와중에 대규모 자본을 들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가 7월 22일 날 공개가 되거든요. 그레이맨이라는 작품인데 라이언 고슬링과 크리스 에반스 두 사람이 주연한 액션 영화인데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인피니티 워를 만들었던 루소 형제가 감독을 했어요. 네, 이 감독들이 액션 하나는 정말 기깔나게 뽑는 걸로. 재밌을 것 같다. 액션은 기대되겠다. 외계인도 좋습니다. 네, 최동훈 감독님도 아주 잘 뽑으셨어요. 죄송한데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밝히는데 한산 그리고 비상선언 헌트까지 다 봤어요. 네. 이래서 기득권들은 안 아, 아니 저는 다시 태어나면 영화평론가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래도 괜찮겠어요? 다 봤더니. 네, 다 봤는데 저는 헌트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네 이정재 씨가 다스베이더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우성 씨. 네, 진짜. 이정재 감독을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재 씨는 몰라. 내가 해보겠다는 거지. 자, 그 정도로 생각보다 재밌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특히나 촬영이 진짜 좋은데 이모개 감독이라고 정말 베테랑 감독의 그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영화 배우가 감독한다고 지뢰 평가 절하할 수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윤성호 평론가가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본 영화들이 네. 뭐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거든요. 네. 그 영화들 중에서 헌트가 눈에 띄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헌트가 눈에 띄게 좋았거나 나머지들이 눈에 띄게 별로였거나. 그리고 한산 같은 경우에 시사회를 했기 때문에 못 봤어요. 그렇죠. 어때요? 너무 잘 찍었더라고요. 네. 명랑보다도 나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 네. 나는 명랑은 사실 개인적으로 실망한 부분이 많은데. 저도요. 네. 훨씬 더 무게감이 있으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그렇게 영화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 기대되고. 네. 비상선언도 배우들이 화려하잖아. 이정재, 정우성이 더 화려하지 않나요? 송강호 배우하고 이병헌 배우가 같이 나오는 영화. 이 영화가 어떨까를 제 마음대로 추측해보는 기준이 있는데
몸값 비싼 영화들 배우들이 예능에 한꺼번에 나오면 영화가 좋은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 미상선언. 네. 그게 근거야? 네. 편집 좀 해주세요. 이상선언은 어땠어요? 본 사람으로서. 이거 봐. 이거 묵비권 회상하면 안 될까요? 묵비권, 오케이. 네. 뭐 평론가들도 거론하지 않는데 OTT에서 요거 찾아봐라. 비밀이야. 요거 찾아봐라. 테일러 셰리던이라는 각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계선 3부작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어요. 첫 번째 영화가 드니 빌레브 감독이 만든 시카리오라는 영화고요. 멕시코와 미국의 경계선에 관한 이야기였었죠. 두 번째가 로스트 인 더스트라는 영화는 텍사스 쪽과 인디안 보호구역 그쪽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윈드리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거기도 인디안 보호구역인데 대부분의 영화 감독들은 그렇게 후미진 곳에 카메라를 들이대서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근데 이 테일러 셰리던이 써낸 이 3부작 개인적으로 3편 중에 로스트 인 더스트가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시리즈 중에 데스 로봇 러브 데스 오브 그 단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작가주의 그 애니메이션 단편 모아놓은 네, 거. 단편들 시리즈로 있는데 진짜 예술성 높은 그런 작품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윤성 평론가 말씀대로 굉장히 작품성이 높은 작품들도 있고요. 굉장히 선정적인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세 번째 시즌인가? 네. 그렇죠? 거기에 그 물속에 사는 정령에 대한 네. 우화 있어요. 너무 그거, 예술적이죠. 와, 진짜 보면서 충격적이에요. 비주얼이. 진짜 충격적이면서 너무 아름답고 네. 정말 미학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게 정말 OTT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러브 로봇 데스 같은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었을 거예요. 네. 네. 요 정도면은 두 분에게서 오늘 뽑을 분량은 다 뽑았다고 보니까. 그럼 또 한 3달 있다가 옵니까? 아니 요새 하도 정치 뉴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풀어줘야 돼. 잘 알겠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볼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찾아봐 주세요 이제. 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